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달빛 마을. 그곳에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복숭아꽃처럼 앳된 얼굴과 달리 자물쇠를 여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이름난 여도적이었습니다. 유난히 가늘고 긴 손가락, 칠흑 같은 밤에도 고양이처럼 담을 넘는 날랜 몸놀림은 모두 병든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한 슬픈 재능이었지요. 그날도 연화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을 가린 채 마을 동쪽 외딴 곳에 있는 구부정한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게. 이번에는 어떤 귀한 물건을 가져왔는가? 겉은 허름했지만 안은 온갖 귀한 작물로 가득한 집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의 늙은 장무라비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상급 비단 한 필과 은수저 3벌이요. 값이나 제대로 차주시지요. 연화가 보자기를 풀자 노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라, 이건 박 부잣집 잔치에나 쓰일 법한 귀한 물건이로구나. 자네 솜씨는 정말 대단해. 이걸 어디서 구했는가? 그건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 피차 묻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허, 이 처자 말 한마디가 참으로 야무지구나. 알겠네. 자, 여기 약속한 돈이네.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생기면 꼭 나에게만 가져오게. 돈을 품에 넣은 연화는 발걸음을 옮겨 단골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아는 주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가씨, 안색이 좋지 않구려. 또 험한 일을 하고 온 게지? 주모,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인데. 지긋지긋하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그런 소리 말게. 다 잘 될 걸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고. 연화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던 보름 후 운명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늙은 장무라비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연화 아가씨. 큰일 났네. 포도청에서 나를 찾아왔어. 내가 판 물건 중에 병조판서 댁 물건이 섞여 있었다는군. 그래서 어찌 되었소? 설마 저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지만 난 살아야겠네. 포도청에서 도둑을 대라고 하는데 내가 어쩌겠나. 어서 피하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주막 밖은 이미 포졸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이 바로 여도둑이다. 당장 잡아라. 연화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습니다. 필사적으로 골목길을 달리던 그녀의 눈에 뒷문이 열린 작은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서는 인자한 인상의 노모와 순박해 보이는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리시오. 연화는 다급하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샅샅이 뒤져라. 상황을 파악한 노모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저기 있는 큰 궤 안을 좀 비워다오. 네. 어머니, 갑자기 괴는 왜? 어서. 그리고 아가씨는 이리 들어와 숨으시오. 노모는 연화를 궤 안에 숨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때마침 포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수상하다. 방금 젊은 여인이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소. 여인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희 모자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포졸들은 집안을 뒤졌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놓인 궤는 의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나오시오, 아가씨. 궤 밖으로 나온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젊은 처자가 그리 쫓기는 데는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일단 앉아서 따뜻한 국이라도 한술 드시오. 연화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며칠간 그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 빨래, 밥 짓기.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순박한 총각 민수도 아름답고 부지런한 연화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의 가슴에 봄바람이 분 것이지요. 연하 낭자,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장터에 가시겠소? 네. 저와 함께요? 네, 좋습니다. 2달이 지나 어느 날 밤 노모가 조용히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참으로 착한 아이라는 것이지. 우리 아들 민수가 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혹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연화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알면서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연하 낭자, 저와 혼인해 주시오. 평생 낭자를 아끼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연화는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도둑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혼인 후 첫 몇 달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친딸처럼 아껴주는 시어머니. 연화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구려. 당신의 음식 솜씨는 날로 늘어가는 것 같소.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게으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글 공부만 하시나요? 그렇소. 내가 이번에는 꼭 급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나 그가 읽는 것은 경서가 아닌 소설책이었고 밤이면 몰래 나가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큰 빚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노름 빚 100냥이나 됩니다. 100냥이라니.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 아니냐?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눈물로 연화에게 애원했습니다. 연화야, 면목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내 옛솜씨를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이러다 우리 아들이 빚쟁이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다.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구나. 정말 없단다. 제발 부탁이다. 연화야. 결국 연화는 먼지 쌓인 검은 두루마기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박부잣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계속 늘어났고 시어머니의 부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그림자 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연이은 도둑질에 분노한 박부자는 하인들을 풀어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한 비단이 사라졌다. 틀림없이 이 마을 도둑의 짓이다. 한 집도 빼놓지 말고 모두 뒤져라. 하인들은 도둑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연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비단을 어디에 감추셨습니까? 걱정 마라. 방바닥 깊숙이 숨겨두었으니 귀신도 모를 것이다.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어서 제게 주십시오. 비단을 빼앗아든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훔친 비단을 방수 보자기에 싼 뒤 쌀을 안 치고 물을 붓던 소대 맨 밑바닥에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하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부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 솥도 열어보아라. 하인이 솥뚜껑으로 손을 뻗자 연하는 태연하게 국자로 끓는 밥물을 휘저었습니다. 이보시오. 아직 밥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손을 대어도 나는 모른다오. 뜨거운 김에 놀란 하인은 결국 솥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부자와 하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분을 사기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연하는 솥에서 젖은 비단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기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비단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한 듯 비단을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흉한 물건은 태워버려야 한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태워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방으로 가 그가 읽던 소설책과 노름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들고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 책들을 왜 불에 넣는단 말이오. 이런 책들로는 절대 벼슬길에 오를 수 없어요. 언제까지 저와 어머님께 의지해서 살 겁니까?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계속 그리 살겠다면 내 오늘로 이 집을 나가겠소. 아내의 단호한 모습에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궁이 불 앞에 모여 앉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후, 연화의 지혜로운 살림과 강단 있는 지도 아래 게으름뱅이였던 남편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거듭났습니다. 묵은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들고 송아지를 키워 살림을 불리니 가난했던 집안은 금세 부유해졌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여도둑이었던 연화는 이제 가장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유행으로 얻는 복은 없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오직 정직한 땀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연화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